자, 오늘 지금 3월 10일이고,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수능 특강 영어 5강, 이제 엑서사이즈 1번하고 3번하고 그 뒤에 그 어법성 판단 문제 한 3개 지문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빨리 해봅시다. 자, 엑서사이즈 1번 지금 문제 풀려져 있습니까? 문제 안 풀었다 손 들어봐. 문제 안 풀었어요? 자, 일단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건 되게 쉬워요. 일단 첫 문장을 보시면은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is a huge block to effectively giving feedback 하고 있는데, 자, addiction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에서 dict라고 하는 어원, 그 dict에다가 박스 쳐봐. 여기 dict에다가 박스 쳐보세요. 이게 또 이렇게 나오면 필기가 안 되네. dict는 원래 영어에서 아주 유명한 어원인데, 이 딕트가 무슨 뜻이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모아놓은 사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딕셔너리라는 거지. 그래서 어딕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에 대해서 그냥 계속 말한다. 하루 종일 그것만 말한다. 얘기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중독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이면 하루 종일 게임 얘기만 한단 말이죠. 맞아?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면 당연히 하루 종일 도박 중독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딕션이 지금 중독이라는 뜻인데, 자, our addiction to criticizing other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냐면은 그 타자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휴지 블락이라고 하는데, 이 휴지 블락이라고 하는 말이, 블락이 원래 이제 차단하다, 가로막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큰 장애물, 알겠어요? 또는 뭐 장벽 정도가 되는데, 자, 다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중독.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는데, 뭐에 있어서? to 다음에, 여기 to에다 박스 쳐볼래? to에 박스 쳐보면, 지금 to의 목적으로 지금 동명사 목적어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고 여기 지금 effectively, 요것도 이제 사실상 원래 충분히 어법 문제로 출제가 가능한데요. effectively 옆에다가 effective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effectively는 뒤에 있는 이제 동명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수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주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근데 이 첫 문장의 느낌이 어떠니 지금? 이게 딱 주제문이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야 지금 사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제너럴하죠. 일반적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뒤에서 도대체 다른 사람을,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장애물이 되는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충 설명이 뒤에 이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when we criticize 하면서, 자, 보충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when에다가 박스 쳐보면은 이 when이, 그러니까 독해 지문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지금 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게 쓰지를 못해가지고 한글 문서창에다 띄워놓고 타이핑을 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에서 when이라던가 if라던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consider, imagine, suppose, 이런 문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은 전부 다 예시의 역할을 한다고. 그 지문 전체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예시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아, 이게 지금 계속 바꿔줘야 되는 사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쏘리. 아, 이게 좀 한계가 있네. 이게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PPT 화면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크리사이즈 할 때, 근데 사실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첫 문장만 가지고 답이 나와야 안 나요. 일단 내가 딱 첫 문장을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이다. 맞아? 그런 판단을 섰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바로 내려가 보면, 선지로 내려가 보면, 그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맞아? 효과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선지 내려가 보시면, 1번 보시면 importance of accepting other people's feeling.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자, 2번 보시면 criticism as a barrier to effective communication. 이게 정답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criticizing others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명사형으로 바꿨거든. criticism이라고. 그리고 아까 위에 huge block이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다시 패러프레이징 했냐면 barrier라고 표현한 거예요. barrier가 원래 장벽이나 장애물이라는 뜻이거든. 이해되시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barrier가 원래 bar에서 나온 단어인데 bar가 원래 빗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막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근데 위에서 아까 그랬어요. effectively giving feedback 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 effective communication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내가 지금 요렇게 풀었다 한번 손들어 볼래? 첫 문장 가지고 푸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맞아요? 이게 주제문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 주제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보충 설명문인지를 갖다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뭐 답은 나왔지,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주제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지문 전체를 대표하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진술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포괄적인 진술이라는 건 바꿔 말하자면 당연히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보충 설명 문장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담고 있는 주제문이 되는지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 when we criticize, 우리가 비난할 때 even if we choose our words with care, 이거 괄호 묶어보세요. 항상 우리 독해를 하실 때 이렇게 컴마 삽입된 부분은 괄호를 묶어주세요. 그래야지 문장 구조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할 때 우리는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to a specific potentially harmful status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솔직히 내가 말을 할게요. assign이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이야 이게? 보통 뭘로 알고 있니? assign은? 지정하다?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할당하다, 배분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사인을 해갖고 표시를 해가지고 할당량을 나눠준다 이런 정도의 어원적 의미에서 출발한 건데, 사실상 여기서는 해설지를 보면 규정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규정하다로 나왔어요. 근데 실전적인 독해 상황에서 이 어사인을 규정하다로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건 내가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지, 실전에서는 이거는 규정하다로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런 부분은 사실 무시해도 좋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어사인이 너가 규정하다라고 이해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규정하다를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to specific, 뭔가 구체적이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그런 스테이터스가 상태거든요. 지위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넌 좀 위험한 애야, 넌 좀 해로운 애야, 이렇게 비난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비난한다는 얘기죠, 이게. 세 번째 문장 보시면 we are likely to assign others for instance 하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는데 to the status of being wrong 하고 있는데,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to the status of being wrong. 여기 밑줄 그어봐.
그러니까 여기 지금 for example이 나왔어요. for instance가 나왔으니까 앞 문장하고 그 for instance 뒤에 문장하고 맞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너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그런 상태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 너 틀렸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No one likes to be labeled wrong 하고 있는데 이 label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라벨을 붙이다, 꼬리표를 붙이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틀렸다, 자기가 틀렸다,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딱지, 꼬리표가 붙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부정주어가 나왔는데 여기 no에다 박스 쳐봐 이게. no one에다 박스 쳐보세요. 그러니까 부정주어가 나오면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거 알고 있죠? 알겠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틀렸다, 자기가 잘못됐다 이런 꼬리표가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자, most people get defensive.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get defensive란 말이. 언제? When they are labeled. 그들이 이제 딱지가 달릴 때 이런 얘기인데, 자, even when sure they are not wrong. 그들이 확신하는 경우에, 심지어 자기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꼬리표가 달리면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방어적인. 그러니까 너가 틀렸다라고 이제 누군가한테 그 규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종의 이제 나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6번. And what's more important,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defensive people block messages. 그러니까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 차단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어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그냥 쳐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남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차단해 버리는 거니까 그 얘기가 사실상 저 위에서 피드백을 주는데 효과적으로 주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맥락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7번에 unless you are trying not to be understood, then criticism is not an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첫 문장에서 했던 주제문을 다시 한번 반복 진술하는데 여기 표시해 보세요. Criticism is not an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y. 여기 밑줄 그어봐요. 여기.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독해라는 데서 이런 이제 부사절, unless부터 이제 understood 이런 부분들 그냥 실전 상황에서는 그냥 건너뛰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unless라는 게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맞아? 그러니까 if no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만약에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으려고 남한테 이해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이해하지 않게 애쓰고 있는 게 아니라면 criticism 이 부분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인 그런 의사소통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첫 문장에서 했던 얘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 진술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and it doesn't help. 여기서 help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사로 나오게 되면은 help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도움이 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it에 박스 치고 to 이하에다 밑줄 그어보시면 여기 it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주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형식상의 주어를 말하는 거고요. 자, 항상 이제 어떤 문장이 it로 시작하게 되면 빨리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서 투부정사라던가 이제 대절이 나오게 있으면 알겠어요?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여기 이제 it가 여기서 이제 형식상의 주어고 그다음 to 이하가 이제 내용상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it, call it의 요 it는 당연히 뭐다? criticism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criticism을 갖다가 건설적인 이 건설적인 비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부르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맞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욕으로 받아들이나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게 되면은 그게 나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잘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saying something like I'm telling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동명사 주어가 나왔습니다. I'm telling you this for your own development. 그러니까 너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너 잘 되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your design is all wrong.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잘 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너의 디자인이 모두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지금 saying서부터 자 wrong까지가 지금 동명사구 주어가 되는 거죠. 그것이 isn't going to produce positive result. 맞아요?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criticism is criticism. 그래서 이제 비난은 비난일 뿐이다. It blocks understanding. 그래서 이 it가 여기서 criticism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해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남이 나를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방어태세로 들어간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차단시켜버린다. 쳐버린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건설적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고,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 이에 대한 이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1번을 이제 마무리하고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번 지문을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라고 생각하니? 3번 문장.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첫 문장이 이제 We tend to think of myth as rather silly old stories about the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of gods, warriors, and demons invented by primitive people to explain a war they could not understand in our modern scientific sense 해갖고 상당히 깁니다. 지금 한옥 길죠. 근데 이런 식으로 we tend to think 밑줄 발표해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벌써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첫 문장서부터 이제 뭐가 통념을 제시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people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첫 문장이 people tend to believe, people think 맞아?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 이건 거의 대부분 다 통념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통념과 그러니까 다 아실 텐데 이게 수능에 나오는 지문 구조 중에서 그러니까 통념을 소개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다음에 맞아? 비판하고 나서 그러니까 역접 연결사를 동반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truth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지 이 지문 구조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곧바로 여기서 반박당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지금 버스로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에 표시를 해보세요. 형광펜 하시면 좋은데 But it is a mistake to dismiss these stories as trivial and old-fashioned with no more important meaning for humanity. 이 부분이 사실상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거 해봐. 야, 항상 역접 연결사가 나오면 역접 연결사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게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think of A as B 구문이 나왔어요. think of에다 박스 치고 as에다 박스 쳐보면 그러니까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원래 그러니까 미스라는 게 원래 신화라는 뜻이 있지만 신화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근거가 없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통념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통념이라는 뜻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미스라고 하는 게 신 얘기가 나와야지 이게 신화가 되는 거지. 맞아? 수능 지문에서는 보통 미스가 나오는 거 통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스토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화가 맞습니다. 신화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소 어리석은, 그러니까 유치한 그런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about the adventure, 모험과 misadventure라고 있는데 이거를 miss에 박스 쳐보면 miss가 여기서 이제 wrong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운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의미로 불운. 신화를 좀 다소 이렇게 어리석고 유치한 그런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험과 불운에 대한 근데 이 모험과 불운은
누가 하는 거냐면 gods, 신이라던가 전사라던가 demons. demons가 이제 악마를 말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겪게 되는 모험과 이런 불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 invented 이하에서 밑줄 쫙 보시면 invented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죠.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invented 이하는 지금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냐면 바로 여기 rather silly old story, 이 신화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이 신화가 만들어진 건데 by primitive people,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 원시 시대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얘기죠. To explain the world, 어떤 세상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they could not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런 현대적인 과학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없었던,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공백 그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신화로 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필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but, 그러나 it is a mistake. 자, 여기 it로 시작했죠? 빨리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근데 그것은 여기 진주어, 가주 진주어 구문이 되는데, 자, 잘못이란 얘기죠. mistake라는 얘기야. 실수란 얘기인데요. 오류인데 뭐 하는 게 dismiss. dismiss의 밑줄을 그려봐. 이 단어는 원래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로 이제 묵살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dismiss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this가 원래 멀리 이런 뜻이거든. this. 알겠어요? 뭔가 away, 떨어뜨리고 멀리 보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away라든가 off의 의미,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miss라는 게 원래 보내다라는 뜻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좀 꺼야겠다.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서양의,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다 받고 나서 그 선생이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어. Class be dismissed.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멀리 가라는 얘기예요. 집으로 가라는 얘기야. 가버리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수업 끝났으니까. 그래서 자, 해산하라는 뜻이에요. 이때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문맥은 이걸 좀 내 연구해야겠다. 여기서 지금 문맥은 뭐냐면 this story를 갖다가 이러한 이야기, 신화겠죠. this 멀리 보내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무시하거나 또는 묵살해버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묵살하다로 번역이 됐거든. 그러니까 자, 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수인데 뭐 하는 게 실수냐면 이러한 이야기, 즉 신화를 묵살해버리거나 무시하는 게 아주 큰 실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묵살해버리는 거냐면 as trivial. trivial이라는 게 하찮은, 사소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old fashion. old fashion이란 말은 구시계.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게 뭔가 하찮고 구식이다 라고 이렇게 묵살해버리는 건 아주 큰 실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필자가 이 지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부연 설명 뒤에 나오고 있는데 with no more, 이 신화라고 하는 게 더 이상의 그 중요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이런 더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없는, with no more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냥 아주 하찮고 사소하고 구식적인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 이건 상당히 큰 오류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 내용이구나 판단이 섰다면 바로 내려가 보면 1번 The most common mythological themes across culture 하고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신화적인 주제예요. theme이라는 게 주제죠. 원래 테마, 우리 식으로 테마라고 하는데, 맞아요? 다양한 문화들에 걸쳐서 여러 문화에 걸쳐 있는 가장 흔한 공통적인 신화적인 주제 아니죠. 지금 신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열거한 질문도 아니고요. 2번 보시면 The fundamental traits of human nature and psychology 하고 있는데, fundamental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근본적인, 맞아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뭐 이런 뜻이죠. trait라는 말은 특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psychology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심리학이지, 심리학.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심리학의 그런 근본적인 특성들 아니고요.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심리학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럼 3번 보시면 The importance of studying myth to understand human nature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이 신화를 갖다가 이 이야기를 트리비얼하고 부식이다라고 이렇게 묵살해 버리는 거, 이거 아주 큰 실수라고 했죠. 맞아? 그럼 빨리 좀 눈치를 채 보시면 이게 지금 2번이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지금 3번 선자와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 그냥 묵살해버리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2번 문장이 주제문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내려가 보면 충분히 3번하고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번 The difference between mythological stories and historical facts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신화를 그냥 하찮고 구식의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아무 인류에게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는 이런 이야기로 묵살해버리는 건 이걸 실수다. 그러니까 중요시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 신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맞아? 3번은 연결되는 거고. 자, 4번은 이제 이 신화적인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의 그런 차이.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5번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scientific inquiry into mythology. 그래갖고 복잡성 그리고 어려움인데요. 자, scientific inquiry. 이게 이제 과학적 탐구죠, 탐구. 그러니까 신화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어서의 복잡성과 그런 어려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 이게 그러면 어째서 이게 큰 실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3번 이하의 문장서부터 이어지게 될 텐데, Scholars such as Joseph Campbell 이 인간들이 have shown, 자, 보여주었는데 뭐를? Common themes and myths from many diverse cultures. 그래서 신화에서 다루는 이런 공통적인 주제들. 자, 근데 이제 이 신화는 다양한 문화에서 나온 거죠. 얘네들이 speak to us,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about the universal concerns of all people and about ways of thought. 자, that all humans share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다양한 문화 출신의 이런 신화들의 그런 공통적인 주제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보편적인 관심사, concern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about ways 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해주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화의 모든 그런 주제들이. 근데 이 사고방식은 어떤 거다? 바로 모든 이런 인간들이 공유하는. 맞아? 근데 어쨌든 야,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화시켜보면 쉽게 얘기하면 뭐야? 신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맞아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As we move increasingly toward a unified world, a global village라고 하는 as it has been called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시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바로 묶어보세요. 여기. 이런 부분도 그냥 원래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데 점점 더 어딜 향해 나가냐면 통합된 세상, 통합된 세계. 그거를 여기서 이제 뭐 글로벌 빌리지라고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자, 이렇게 나아가면서 it is important. 이 부분 중요하겠죠? 왜냐면 important라는 표현을 지금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면 to see how much basic human nature we all share.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아까 뭐라 했니? 이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신화라고 했잖아요. 신화가 알려준대요, 이걸. 맞아요? 아까 지금 뭐 표현은 다르겠지만,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결국 이거겠죠. The universal concerns of all people and about ways of thoughts that all humans share. 이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누구라고? 신화라고. 신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ystematic study of mythology reveals important points about the human psyche.
about universal human motivation, fears, and thought patterns 해갖고 신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데, 자, 뭐가 드러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 요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뭐에 대한? 인간의 정신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동기, 보편적인 동기, 그리고 인간이 갖는 이런 공포, 두려움, 그리고 사고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신화에 대해서 뭐 해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쉬웠던, 알겠어요? 그러니까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문장이 주제문,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문장들은 이것에 대한 이제 뒷받침 문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에서 역접 연결사를 동반해서, 아이고, 필자에 지금 요지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7강은 안 하고요. 7강 도표 정보 파악은 이거는 생략하고요. 바로 9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강.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거 실용문이라든지 안내문 이런 건 아마 안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워낙 쉬우니까. 자, 그럼 9강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 9강 문제가 풀려져 있습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나하고는 이제 그럴 때 이제 좀만 있으면 다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 이 수업을 아마 한 분이 맡아서 아예 홀수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그 김종호 쌤께서 하실 텐데 나는 시험 대비 맡게 돼갖고 일단은 그때까지는 이제 나는 계속 홀수문항이니까 기억하세요. 자, 요게 이제 게이트웨이 요거가 지금 작년도 수능 문제였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법성 판단 문제, 이거 어법 문제를 평소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래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맞아?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석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밑줄친 부분에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세요. 자, 일단 보시면은 1번이 지금 이제 associated이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밑줄 그어져 있죠. 맞아요? 근데 1번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 EBS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동사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지. 맞아? 그런 애들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 이게 동사인지 진짜 동사인지, 그러니까 정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 다음에 쓰이는 정동사, 알겠어요? 그거인지 아니면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인지 요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장의 정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구조를 봐봐.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can functionally, if not legally, avoid the restriction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컴마 여기 functionally, if not legally 이 괄호를 묶어 봅시다. 그러면 일단 주어 부분은 scientists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여기까지죠. 그리고 조동사 can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can에 연결되는 지금 부분이 avoid란 말이지. 그러니까 can avoid에서 이미 정동사 나와버렸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1번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동사는 탈락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출제 의도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PP로서, 맞죠?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표현이 restriction을 수식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하느냐 되느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앞에 어떤 명사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서 ing나 또는 ed,
PP가 수식할 때는 하느냐 되느냐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걸 하게 되면 ing, 능동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면 ed를 쓴단 말이야. 근데 이 associate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셔야 돼. associate라는 이 단어의 용법이 이게 동사인데 보통 associate A with B 이런 용법으로 자주 쓰여요. 그래서 A하고 B를 연관짓다. 맞아요? 또는 A하고 B를 관련시키다. 이런 의미로 자주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요 A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수동태가 돼가지고 A, B associated with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와 관련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restriction이 이제 제약이나 제한을 말하는 건데, 이 제약이 관련시키다가 아니겠죠. 관련시키는 거면 뒤에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조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 관련시키는 거니까. 맞아? 근데 뒤에 지금 목조가 없죠. 맞아? 그래서 이 제약 또는 이 제한이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experimenting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실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 자리는 동사 자리는 아니라 그랬어요. 앞에 이미 동사가 can avoid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거 이제 이게 ing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associating ing 능동이 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restriction이 관련시키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지. 문맥상.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뭔가 다른 대상이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제약이 관련시키는데 삐리리를 뒤에 거하고 관련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동태로서 앞에 있는 restriction, 그러니까 제약인데 제한인데 뒤에 거와 관련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d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부연을 좀 해볼게. 시간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people이 있어. 사람들이지. 근데 speaking English라고 한다면 people speaking English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걸 우리 말 어순에 그대로 끼워 맞추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인데 말하는 거야. 영어를 이렇게 가시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스피킹이 말하다잖아요. 맞죠? 근데 이 행위의 주체가 앞에 있는 얘야.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죠. 영어를 이렇게 가신다는 말이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얘의 출발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people who speak English, 이 관계사절에서 얘를 한 단어로 이렇게 줄이면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다 영어를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이 speaking 대신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spoken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해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논리가 맞지 않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ed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동사를 가지고 이제 ing가 맞냐 ed가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건 주로 대부분 다 타동사를 갖고 묻는 거거든요. 타동사라는 게 뭐예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죠.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내가 방금 전에 speaking 같은 경우도 speak 같은 경우도 이제 타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자, 2번 밑줄 별표하세요. 이거 2번 별표야 이거. 그러니까 어법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이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이게 지금 가장 까다로운데, 이건 왜 그러냐면 부분적인 해석이 필요해. 문맥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 지금 it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맞아요? it가 가리키는 뭔가 단수명사가 앞에 부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it가 가리킬 만한 지칭할 만한 단수명사가 없다 그러면 2번 틀린 거지. 맞아요? 앞에 복수명사밖에 없다고 쳐봐. 그럼 이 it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대명사 it가 그것인데 그것이 가리킬 만한 단수명사가 앞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4번 문장을 좀 이제 읽어보면 They can also sidestep most of the ethical issue involved. Nobody presumably is more aware of an experiment's potential hazard than the scientists who devised it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좀 잘 보시면 어느 누구도 아마도 지금 부정주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급 표현이 나왔단 말이지. 어느 누구도 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than 이하의 요 대상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than 이하의 대상이 가장 잘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급 표현이라든지 비교급 표현 앞에 부정주어가 오게 되면 이건 최상급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than the scientist. 이 과학자보다. 맞아?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 과학자가 이 실험의 잠재적인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 근데 이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냐? Who devised it. 그것을 갖다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럼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문맥상 가리키는 게 뭐겠니? 바로 실험이 되겠죠. 맞아? 다시 정리하면 어느 누구도 아마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험의 잠재적인 그 위험성. 맞아? 누구보다? 과학자보다. 그것을 고안한. 그럼 그것이 뭐겠어요? 실험이죠. 실험을 만들어낸, 고안한. 그 과학자보다 어떤 실험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이 과학자, 그 실험을 고안한 과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윗줄에 an experiment 단수 명사를 잘 갖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deeply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부사 표현에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데 자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요게 지금 형용사로 바뀌어야 될 게 아닌지 맞아? 아니면 거꾸로 형용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형용사 표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부사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문맥을 보시면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ing on oneself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지금 동명사 주어가 나왔죠. remains가 나왔는데 remains는 원래 얘 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remains는 뒤에 원래 형용사 보호가 오는 용법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영어에서 lie, remain, stay, keep, stand 이런 단어들이 뒤에 뭐가 온다고? 형용사 보호가 옵니다. 형용사 보호. 그러니까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건 영어에서 형용사하고 명사뿐이지. 맞아? 형용사 보호가 와서 얘가 뭐뭐인 상태로 있다. 뭐뭐인 채로 있다. 맞아? 이런 의미를 만들어낸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deeply가 형용사 보호가 돼서 deep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죠. 왜? 뒤에 problematic이라고 하는 형용사 표현 주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상 remain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roblematic이라고 하는 게 problem의 형용사형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이런 뜻이지. 맞아? 문제가 있는. 얘를 지금 꾸며주는 deeply 부사 표현이 맞는 겁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remain의 여기서 지금 remain의 보호 역할을 하는 건 problematic이라고 하는 요 형용사. 맞아요? 요걸 다시 꾸며주는 게 앞에 있는 deeply라고 하는 이 부사 표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가보시면 does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거져 있는데 자, 문맥을 보면 여기 세미콜론 이하에 knowing that it exists 해갖고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부분이거든. 이것도 역시 동명사고 주어죠. 맞아? 그래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맞아? 이것이 자 동명사구 주어는 우리가 항상 단수 취급하니까 맞아? 동사를 지금 does를 쓴 거죠. does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1, 2, 3, 4 여기까지가 다 맞으니까 당연히 이제 답은 5번이 돼야 되는데 맞아?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1, 2, 3, 4가 다 이상 없구나 지금 잘 쓰였구나 맞아? 2번도 잘 쓰였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여기서 이제 2번이었을 텐데 deeply가 뒤에 있는 형용사 부분 이 problematic을 수식하는 거 이상 없고 4번도 동명사구 주어를 단수 취급해서 to 대신에 이제 does 쓴 거 잘 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 확인하고 5번 찍고 넘어갔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5번이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건 아주 간단하죠. 지금 what이라는 것에 이제 밑줄 그어져 있는데 what은 여러분 다 모두 이미 알다시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근데 얘의 포인트 어쨌거나 얘는 뭐 선행사를 포함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어쨌든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이끄는 그러니까 what이 명사절을 이끄는데 뒤에 이어지는 이 문장이 구조적으로 어떻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능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what과 뭐 대세 이 구별 맞아요?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얘네들 공통점은 뭐다? 둘 다 명사절을 이끌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what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얘는 불완전 구조죠.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온단 말이지. 맞아요? that 같은 경우는 어떻다? 완전 구조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구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구조를 보고 이게 완전한 구조인지 불완전한 구조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죠. 가보면 지금 the subject's responses 자 요게 지금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are typical 해서 비동사 나왔고 그 뒤에 이제 보어로 typical 나온 거 맞아? 있을 게 다 있는 완전한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what이 들어가는 건 틀렸다. 맞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까지 이제 사실 생각할 겨를은 없었을 텐데 이 자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if가 들어가야 돼. if. 그러니까 if가 타동사의 목적으로 if절이 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if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그 여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대시되면 해석이 좀 약간 어색해져요. 정해진 개념이 되기 때문에 뒤에 거라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 정해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 부분 잠깐 해석해 보면 there is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는데 뒤에 거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the subject's responses 그 피실험자의 그 반응이 전형적인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비전형적인 즉 이례적인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노의 타동사 노의 목적으로서 if절이 지금 명사절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if절이 이제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명사니까 그러니까 if가 명사절을 이끌면서 지금 타동사 no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때 if를 우리가 whether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어제 둘 다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요거는 이미 이제 수능에서 기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이제 활용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스킵합니다. 내용 파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 1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문제풀이 하고 난 뒤에 다음이 내용 파악도 해봐야 될 텐데 자, 요거 일단 정답이 이것도 쉬웠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요즘에는 네모박스형 어법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스타일로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requiring이냐 required냐. 자, 요게 지금 이제 문맥을 보시면은 지금 문장이 상당히 길었어요. 상당히 기네 지금. 근데 여기 이제 세미콜론 이어서부터 봅시다. 자, their language 이게 주어가 되겠죠. may make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동사 부분 되고요. its presence가 목적어야. 그다음 felt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미 문장은 완전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true라고 하는
이 전면구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 force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뭐다? 바로 앞에 있는 force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force에 대한 수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force 수식하는 그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force를 수식하는 이게 ing가 된다면 이제 현재 분사구가 되는 거고 ed가 수식을 한다면 이제 과거 분사구가 되는 건데 당연히 아까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people speaking English라고 했죠. 맞아? 사람들이 말한다 영어를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orce가 맞아요? 요구하는 거죠 이건. 근데 요구하다의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요구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oldiers, merchants, bureaucrats, and missionary. 이게 목적어거든 지금. 그러니까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ing 능동의 형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force 이게 지금 세력 힘인데 이 힘이 요구한다는 얘기야 뒤에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ing 능동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을 보시면 necessary냐 necessarily 이렇게 나오는데 이 necessary는 형용사고요. necessary는 부사죠. 맞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이게 만약에 보어로 사용된다면 문장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성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필수 요소 들어가는 거고 부사는 빠져도 말이 되는 건데 일단 문맥을 좀 보시면 여기 위에 지금 but이 보이는데 but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나올 거니까 all imperial powers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have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자꾸 이제 컴마에서 삽입된 부분 제가 눈에 거슬리니까 이런 거 그냥 괄호 묶어버리란 말이지. 이 부분 괄호 묶어버리면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have made죠. 맞아? have 뒤에 이제 made로 연결되는 건데 현재 완료 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made의 목적어가 뭡니까? have made의 목적어가 their languages죠. 이게 목적어지.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attractive가 목적격 보호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다시 and로 병렬 구조로 연결시켰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뭐하고 병렬 구조가 돼야 되겠어요? attractive.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nd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목적격 보호인 attractive하고 뒤에 necessary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매력적이 만들었고 때때로는 필수적인 필요한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두 개가 지금 and로 지금 결합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and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C번을 보시면은 C번은 좀 쉬운데 is냐 아냐 이거 수일치 묻네 그러니까 수일치를 묻는 건데 빨리 이제 주어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컬런이 보이시죠? 컬런이라든지 뭐 세미컬런 이런 대시 이런 것들 다 부연 설명하는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주어가 the continued adherence to European varieties which exist in former colonial areas에요. 주어 부분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여기서 이 주어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뭡니까? The continued adherence. 요게 지금 이제 주어 핵이 되는 거지. 요게 지금 adherence가 단수니까 is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A번이 requiring이 되고 B번이 necessary, C번이 is니까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연결되겠지. 자, 요거 일단 이제 내용 파악 한번 해보는데 자, multilingual reality arise in a number of ways 하고 있는데 이 multilingual이라는 게 다중 언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언어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개의 언어를 써요. multi라는 게 원래 다수의 여러 가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lingua란 말은 원래 language의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다중 언어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발생을 하는데 생기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일단 보시면 첫 문장에다가 형합판 해보세요. 첫 문장이 딱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떠니? 포괄적이죠.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언어의 현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에 두 번째 문장서부터 보충 설명이 시작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 성격이 어떻다? 포괄적이다. 일반적이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immigrants. immigrants는 이제 이주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민자. 그 다음에 또 컴마 또 나왔어요. 괄호 묶으세요. Whether settlers or invaders. 괄호 묶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실전에서 그냥 건너뛰어버리라는 얘기죠. immigrants가 이 이민자들이 bring languages.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져와서 접촉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언어들이 이제 접촉한다고. 교류하게 되는데. 그리고 때때로는 자, 여기 컴마 또 나왔습니다. 괄호 묶으세요. and 뒤에 이제 새로운 문장이 it is unnecessary죠. 그러니까 때때로 불필요하다는 얘기야. 지금 이 가주 it 투부정사 진주어가 되는 구문인데 불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 불필요한 일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무리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언어가 이렇게 섞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언어들이. 그럼 뭔데? 궁금하잖아. 근데 잘 봐. 요즘 아까 내가 이 괄호한 부분을 굳이 해석을 안 했는데 잘 봐. immigrants가 이주자, 이민자들인데 그게 여기서 whether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양보의 의미거든요. 그게 정착민이든 아니면 invaders가 뭐니? 이게 침략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착민이 됐든 아니면 그게 뭐 침략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민자들이에요. 얘네들이 언어를 가져와서 지들의 언어를 가져와서 접촉을 시킨단 말이지. 그리고 때때로 이 부분 아까 안 읽었는데 as with imperialist and colonial expansion 하고 있는데 imperialist가 원래 제국주의자라는 뜻이죠. 제국주의야, 제국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막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에 막 이익이 될 만한 거 다 뺏고 버리는 거. colonial expansion이라는 말이 원래 식민 팽창을 말하는 거죠. 식민주의 팽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서 이런 다중 언어의 현실이 되었느냐?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가 may make its presence felt.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존재감을 느껴지도록 만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존재감을 뽐낸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Through military, religious or academic force. 그러니까 군사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힘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이런 세력, 이런 힘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의 존재감을 비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힘은 요구하는데 필요로 하는데 밑줄 그어보세요.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oldiers. 아까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게 불필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구하는데 뭐라 그랬어? Small numbers of soldiers, merchants, bureaucrats, and missionary 해갖고 비교적 적은 수의 군인이라든가 상인, 관료, 또는 미셔너리가 이제 선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요구한다?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죠. 소수의 이런 군인이라든가 상인, 관료 이런 애들만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 세미콜론 이하에서 지금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데 여러분들 미리 이제 숙제를 말씀드리면은 고지를 하면 일단 다음 시간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까지 수요일까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9강에 홀수 문항을 다 풀어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정도 하면 다음 시간에 7번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11강에 빈칸 추론이죠. 11강이 지금 빈칸 추론인데, 빈칸 추론의 게이트웨이하고 홀수 문항을 좀 미리 좀 풀어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